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는 파괴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들과 최소 6년 이상 격차를 벌려왔다고 저는 분석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테슬라의 혁신 내용을 벤치마킹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새롭게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볼보의 전기차 전략을 분석합니다. 과연 볼보는 테슬라로부터 무엇을, 어떤 점을 따라하고 있을까요? 스웨덴의 볼보는 오래전부터 안전이라는 독자적인 개성을 구축해온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역할을 했던 볼보는 2010년 중국 지리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지리그룹에는 지리 자동차 외에도 볼보, 폴스타를 비롯하여 벤츠의 스마트, 영국의 로터스, 말레이시아의 프로톤 등과 새로 설립한 로컬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많이 있습니다. 볼보의 21년 글로벌 판매 대수는 70만 대로 렉서스의 76만 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중국 업체에 넘어간 볼보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2013년에 획기적으로 개발했던 가솔린 디젤 공통의 기본 구조를 가진 2.0 터보 엔진 드라이브 E는 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볼보는 17년에 과감하게 19년 이후 발매되는 차는 전 모델 전동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9년에는 25년까지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볼보는 중국 업체에 넘어갔지만 결단력, 실행력이 매우 높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추진해왔던 볼보의 25년 판매 목표는 120만 대로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 중 50%인 60만 대를 전기차로 판매하고 30년에는 100% 전기차만 판매합니다. 30년 렉서스의 전기차 판매 목표 150만 대, 그리고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35만 대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토요타, 스텔란티스, 현대차 등이 미래차 개발 전략을 발표해왔지만 크게 혁신이라는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처럼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혁신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시대의 고집, 노조와의 갈등,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등으로 바로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테슬라는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지속적 이노베이션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테슬라의 메가 캐스팅 구조는 모델 Y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하거나 그 부분을 교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4680의 새로운 배터리 팩 구조도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강력한 풀로 접착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셀이 고장났다고 해도 차에서 팩을 탈거하여 분해하여 그 부분만을 교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업체들은 이런 테슬라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런 정비, 수리 어려움과 트레이드 오프 요소로 강화된 차체 강성으로 운전이 쉬워지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점, 보다 싸게 만들 수 있고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신념과 기존 업체의 CEO와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보는 테슬라의 이런 혁신 내용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보는 크게 4가지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스타일의 혁신, 인테리어의 혁신, 기가 프레스 도입, 전지 팩 구조 채용을 테슬라로부터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보의 차량 스타일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테슬라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엔진차 시대보다 업체들의 개성, 차별화된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 폭스바겐, 토요타 등 메인스트림 브랜드들은 대개 기존 내연기관차의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그릴 램프 정도의 변화를 주면서 전기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중 일부 업체들은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과거 포니의 디자인을 재해석했고 르노5, 폭스바겐 ID 버즈, 오펠 만타도 과거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차의 디자인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델 S의 상품 구상 당시 일론은 프리우스의 2배의 연비로 포르쉐보다 더 빠르고 또한 7인승 SUV의 카고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는 차를 요구했습니다. 연비가 좋아지려면 일단 중량이 가벼워야 하는데 카고 스페이스를 크게 하면
중량이 다시 증가합니다. 고성능을 실현하려면 전비가 희생돼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론은 고성능을 확보하면서 프리우스 대비 2배의 연비 성능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반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은 틀림없이 남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한 차가 될 것이고 경쟁사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테슬라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볼보도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을 배웠는지 지금까지 고집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과감히 버리고 전기차 시대에 최적화된 외관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의 제1호차가 될 컨셉카는 현재 XC90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XC90과 비교하면 디자인 방향이 꽤 다릅니다. 테슬라의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의 생소한 감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XC90은 FF의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했음에도 프론트 후드가 길고 프론트 도어와 프론트 휠 간의 거리도 긴 편입니다. FR을 베이스로 한 차와 같은 프로포션이 큰 특징입니다. 프리미엄 카라고 하면 비록 FF차라고 해도 FR처럼 쭉 뻗게 보이는 프로포션이 필요하다고 볼보는 생각해왔습니다. 볼보의 새로운 컨셉카에서는 이런 과거의 디자인 컨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프론트 후드는 짧게 하고 캐빈은 길게 디자인했습니다. 프론트 리어 오방도 대폭 짧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론트에 엔진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프론트 후드 높이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볼보 차의 디자인 특징의 하나였던 숄더를 강조하는 웨이스트 라인과 프론트 그릴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르 햄머라고 불리는 독특한 T자형 헤드램프나 중앙에 배치한 로고가 없다면 볼보 차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로부터 벤치마킹한 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심플한 인테리어와 특히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이미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볼보 컨셉카의 인테리어에는 중앙에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 15인치 대형 터치 판넬과 운전자 정면에 있는 소형 미터 판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특히 버튼 스위치가 없는 구성은 테슬라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현대 아이오닉5의 중앙 대형 디스플레이 밑부분에는 에어컨, 내비게이션, 오디오를 조작하기 위한 물리적인 버튼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이 점이 테슬라와 볼보와 다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만 현대차의 설계 개념이 테슬라, 볼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세상에 완전하게 익숙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실버 세대들에게는 일부 버튼이 있는 것이 솔직히 더 편합니다. 현대기아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처럼 디자인했을까요? 그러나 버튼 스위치가 있게 되면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려 해도 그 버튼 존재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버튼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경신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추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개념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의한다는 SDV로서 테슬라와 볼보의 신형 전기차는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볼보는 세 번째로 테슬라의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상징인 대형 알루미늄 합금제 메가 캐스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볼보는 올해 2월 차세대 전기차 생산용으로 향후 수년간 스웨덴에 있는 공장에 100억 스웨덴 크로나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메가 캐스팅입니다. 볼보는 22년 내에 최고급 SUV XC90의 후계 차종이 되는 고급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 차에는 신개발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채용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25년경에 또다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메가 캐스팅은 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채용됩니다. 이 메가 캐스팅은 차의 리어 플로어 주위를 하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70개 이상의 프레스 부품을 약 300개의 용접 로봇으로 접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 로봇이 없어지고 라인도 대폭적으로 짧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의 경량화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과 물류를 단순화할 수 있고 제조 공장 전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플로어를 구성하는 부품 접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 그 누구도 100년 이상 하지 못했던 것을
테슬라가 최초로 실행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 기존 업체들이 10년 걸려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볼보는 3, 4년 걸려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벤치마킹 대상은 배터리 팩 구조입니다. 볼보는 21년 6월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전지 생산을 위한 합병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1000W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용량을 저장하는 배터리를 탑재하여 항속거리 1000km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볼보는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도 쇄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몇 개의 셀을 모듈로 하여 이 모듈을 전지팩에 넣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보가 25년경에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서는 전지팩 내에서 직접 셀을 탑재하고 또한 전지셀을 구조재로 활용하여 차량의 플로어 구조에 일체화합니다. 이 전지셀을 구조재로 활용하는 구상도 테슬라와 같습니다. 테슬라는 20년 9월에 개최된 배터리 대회에서 새로운 전지팩 구조를 공개했었죠. 테슬라는 원통형 셀을 구조재로서 전지팩을 일종의 허니컴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지팩에 내장되어 있는 보강재를 없애서 경량화와 구조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셀은 원통형이 아닌 각형이지만 전지팩 내에 셀을 직접 넣어 셀 자체를 구조재로 활용하는 컨셉은 테슬라와 같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전지팩 구조로 채용하는 신세대 전지셀 4680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도 하고 내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볼보도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차량 조립 라인 근처에서 노스볼트와 공동으로 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보는 자율운전 기술은 테슬라의 비전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있습니다. XC90 후계 전기차에는 루미나의 라이더와 엔비디아의 고속 반도체 올인을 탑재한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를 기본으로 장착합니다. 둘 다 코스트가 비싸고 전력 소비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1000km를 항속하기 위해서는 130kW 정도의 배터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빅3보다 낮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목됩니다. 테슬라를 철저히 따라하면서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해보려는 볼보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